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고지라 콩 뉴 엠파이어가 개봉되었습니다. 고지라 대 콩이 개봉된 이후 3년 만의 후속편인데요. 건틀렛으로 인해 전투력이 강화된 콩과 새롭게 등장한 얼음 괴수까지 한층 치열해진 괴수들의 세계에서 누가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버스에서 등장한 최초의 어린 타이탄 수코입니다. 어리다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웬만한 빌딩보다 덩치가 큰 수준인데요. 단연코 가장 전투력이 낮은 타이탄이지만 콩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돌을 떨어뜨려 그를 구해주거나 마지막 결전에서도 스카의 무리들을 발차기로 해치웠으며 콩의 도끼를 이용해 시모를 조종하는 아티팩트를 파괴하면서 고지라와 콩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록 초반에는 스카킹의 일원으로서 콩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콩이 알파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의 중간 보스격인 스카킹입니다. 고릴라 무리의 수장이자 몸에 두르고 있는 채찍을 이용해 콩에게 유효타를 넣거나 목을 조르는 등 뛰어난 무기 활용 능력을 비롯해 콩의 공격을 회피하는 빠른 기동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체격 자체는 콩에 비해 심하게 차이가 나는 편으로서 6탄전에서 밀리자마자 바로 시모를 소환하는 등 본인의 순수 능력보다 시모를 다룰 수 있는 아티팩트의 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반 브라질 전투에서도 아티팩트가 사라지자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애완견에게 얼어붙으며 순식간에 리타이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한 무리를 이끄는 수장격 인물이었지만 다음에 등장할 타이탄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몬스터버스의 히로인격 타이탄인 모스라입니다. 킹 오브 몬스터에서 고지라에게 버프를 걸어주며 사망했지만 원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존재인 만큼 이번 영화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스카의 부하들을 상대하며 크게 활약은 적은 편이었지만 모스라의 실은 기도라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며 신체 스펙 또한 로단에게 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행 능력을 지닌 이번 영화에서는 거의 무쌍나무나 다름없는 전투력을 과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고지라와 콩의 싸움을 중재시켜주거나 스카킹의 잡졸 정도만 상대하는 등 심각하게 분량이 아쉬운 편이었죠. 동기어진했지만 아군에게 버프를 걸어줄 수 있는 능력 및 2위 쪽의 방어막을 다시 고쳐주는 등 상당히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콩이입니다. 정신적 지주인 콩맘, 지아를 비롯해 치과 의사까지 가장 많은 복지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대 콩에서 도끼를 이용해 고지라의 열선을 막아냈으며 메카 고지라의 목을 뜯어내는가 하면 이번 영화에서는 건틀렛을 이용해 오른팔이 강화되면서 6탄전에서 고지라를 때려 눕힐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된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흡사 헐크버스터와 헐크의 전투씬을 오마주한 느낌이었죠. 6탄전에서는 크게 밀렸던 걸 감안한다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기가 없는 스카와의 6탄전에서도 우위에 있는 편이며 고릴라 무리의 알파가 되고 시모까지 수하해두게 되면서 위상까지 엄청나게 상승된 타이탄이었습니다. 몬스터버스의 해룡 티아마트입니다. 킹 오브 몬스터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킹 기도라의 부름에 난동을 피운 괴수 중 하나였는데요. 고지라 열선에 순식간에 신체가 터지면서 리타이어 되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작품에서 가장 위력적인 괴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0m가 넘는 엄청난 신체 스펙을 비롯해 티아마트가 내뿜는 전기 에너지는 우주에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이며 물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홈그라운드인 물속에서는 고지라조차 긴장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지라 열선에 의해 사망하긴 했지만 고지라를 충분히 압박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평가 받을 만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딱히 난동을 부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가만히 있다 고지라에게 봉변을 당한 안습한 타이탄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의 최종 보스격에 해당하는 시무입니다. 빙하기를 가져올 정도로 강력한 얼음 블래스터를 발사할 수 있으며 콩이 가진 도끼조차 막아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콩의 도끼는 고지라의 열선을 어느 정도 막아낼 정도였지만 시모의 블라스트는 방어는커녕 콩의 팔에 심각한 동상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일대가 얼어붙는 무시무시한 특성상 한때 기도라를 얼린 것이 시모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구름을 얼려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등 정말 경이로운 느낌마저 들 정도였는데요. 다만 고지라에게는 블라스트가 전혀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격 자체는 순한 편인지 스카의 아티팩트가 파괴되자 호전적인 모습이 크게 사라지며 콩의 애완견이 되는 등 킹 기도라나 메카 고지라에 비해 최종 보스의 위험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격 자체는 고지라보다 훨씬 큰 편이며 시모를 의식하여 고지라 또한 이볼보드 고지라로 각성할 정도인 만큼 비록 성격 자체는 순한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지라의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의 신체 스펙과 블라스트의 위력은 가히 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실상부 괴수들의 최고 포식자 고지라입니다. 이번 짝에서는 티아마트의 에너지를 흡수해 분홍색으로 빛나는 이볼보드 고지라로 각성했으며 평소에 20배에 달하는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체격이 더 커지고 지느러미가 훨씬 날카로워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콩의 건틀렛에 잠깐 밀리긴 했지만 고지라가 달려들자 콩이 손을 뻗어 제지할 정도로 신체 스펙과 열선의 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며, 스카의 채찍에 달린 아티팩트를 끊어놓은 뒤 콤비 플레이로 콩이 스카를 처치하도록 도와주면서 큰 전력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시모의 블래스터가 고지라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대결 구도 자체가 고지라와 콩에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특히 타이탄들의 전투에 애꿎은 건물들만 파괴되면서 건물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볼보드로 각성했음에도 콩에게 잠시 밀리거나 실제 시모의 전투력이 살짝 애매하게 묘사되면서 버닝 고지라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편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왜 고지라는 하필 콜로세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외에도 호수에서 콩을 덮친 게이터 스네이크, 초반 콩을 추격하며 달려들었던 와트독, 강력한 생체 전기를 발산할 수 있는 버타신, 배경으로 지나갔던 워벳, 초반 고지라에게 맥없이 사망했던 붉은 덱의 스킬라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괴수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이번 영화 역시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라고 보이는데요. 건틀렛으로 한층 강력해진 콩을 비롯해 그의 애완견이 된 시모는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